자, 오늘 그 역학적 시스템 한 번 더 한다 했습니다. 그죠? 맞나? 예.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었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힘의 정의까지 얘기했습니다. 운동 상태, 운동 종류는 좀 얘기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 그 메가스터디 그거 있죠? 개념 플러스 좀 사세요. 다음 주 정도까지 좀 사세요. 왜냐하면 하다가 이제 문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시 한번 그 지난 시간 이어서 힘의 정의부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역학에서 힘 번호를 왜 붙여? 정의. 일단 물체에 작용합니다. 어디 작용한다고? 물체에 작용했을 때 두 가지로 된다는 거죠. 뭐가 일어날 수 있고, 물체 모양에 뭐를 일으키고, 변형을 일으키거나, 됐습니까? 일으키거나, 혹은 운동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하고 가야 되는 거는, 모양이 변형되는 어떤 형태로서의 힘은 잘 안 다뤄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혹시 탄성력이라고 배웠습니까? 용수철. 그 이제 힘을 줬을 때 모양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 변형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놈이죠. 운동 상태. 그러면 뭐라고 바꾸라고? 속도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율이 발생하지.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됐습니까? 그럼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누가 커진다? 가속도가 커진다. 기억해야 되는 게, 가속도를 지난번 A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정도는 좀 기억합시다.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힘에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한다고? 작용한 뭐에 비례한다고? 힘에 비례합니다. 이때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주의할 점, 단, 이 조건이 만족하려면 M이라고 쓰면 앞으로 질량입니다. 뭐라고요? 질량이 어떠한 상황일 때, 질량이 일정한 상황일 때, 당근 이 질량은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자, 가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힘을 받았다. 맞아, 틀려? 맞아요. 됐나?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 맞나?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하면 작용하고 있는 힘이 지금 일정하다. 됐나요?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일정하다. 그거 속지 마라 그랬지?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는 무조건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변화하고 있다. 됐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 뭐 했어? 10m/s짜리로 운동하는 놈하고 100m/s짜리로 운동하는 놈 중에 둘 중에 빠른 놈은 100m/s가 빨라. 근데 둘 중에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놈은 없어. 둘 다 힘 안 받아.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A라는 물체는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일정하고요.
B라는 놈은 4m/s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가속도가.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됐습니까? 둘 중에 좀 더 큰 힘을 받은 놈은, 받고 있는 놈은 4m/s 제곱. 단 둘의 질량이 같다고 했을 때 됐나? 둘 중에 더 빠른 놈은 몰라. 어떤 놈인지 몰라.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를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속도를 찾거나 속도가 주어져 있거나.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알고 싶다. 뭘 알고 싶다고? 힘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은 실제로 힘이 주어져 있는지 보든지 아니면 뭘 봐라? 가속도를 찾아내서 혹은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다면 됐어요? 그런 형태로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힘에서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요거 이제 약간의 팁입니다. 일종의 모든 힘은 그래도 영어를 좀 배우고 있잖아요. 맞아?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몇 형식? 3형식이 뭔데? 주어? 주어수로 목적어지. 그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형식으로 우리말로 바꾸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가능하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이런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힘 이 말이지. 이해됐나?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어떤 힘이라는 것을 내가 진술하고자 하면 반드시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일상적인 표현법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힘을 주는 놈이 있고 그 힘을 받는 놈이 있고. 됐어요? 됐냐? 그래서 반드시 물체가 몇 개 이상 필요하다. 2개 이상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안에 표현은 안 했다 하더라도 2놈 이상이 존재를 해야 돼요. 됐어요? 또 하나 요게 서술어지. 동사니까 서술을 한다 이 말이잖아. 서술되는 방식은 딱 2개밖에 없어. 몇 개밖에 없다고? 2개밖에 없어요. 뭐? 밀다, 뭐? 당기다. 이거 2개 외에는 없습니다. 야, 저 패기 봐라. 수업 중에 도중에. 됐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배우는 내용이랑 조금 연관을 시킬게요.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만유인력이 뭡니까? 정의를 내릴 때는 이렇게 돼요. 만자가 일반 만자거든. 이 중국인들은 만물 그러면 뭐고? 만 개의 물체가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존재한다. 모든 것에는 존재한다. 뭐가? 인력이라는 것은 한자를 몰라도 이제는 과학에서 인력 그러면 당기는 힘. 됐어요? 청력 그러면 미는 힘 되겠습니다. 인력은 많이 쓰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는 존재한다. 당기는 힘이 이 말이잖아. 그럼 어떤 모든 거냐? 이거야. 반드시 누가 들어간다? 누구? 질량입니다. 예. 그래서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어떻게 하는 힘이다? 서로 당기는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럼 물체가 몇 개 나왔노? 2개죠? 2개 대상으로 얘기하니까 맞나? 그럼 두 물체는 잘 봐라. A하고 B라고 해줘도 되고요. 1번 물체하고 2번 물체라고 해줘도 되고. 됐어? 큰 놈이면 작은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됐습니까? 표현 방식은 다양하다 이 말이야. 됐나?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게 이 문장이 이 문장으로 표현되나?
통합적으로 써놓은 거죠. 그럼 이 말이에요. 잘 봐. A, B로 해볼게.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어요. 됐나? 질량이 있어요.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역시 질량이 있어요. 됐어?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무조건 어떤 힘이 작용한다? 만유인력, 인력이 작용하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됐나? 이때 작용 방향을 표시해보면 A도 누구를 당기고 B도 A를 당기겠지. 그 A가 B를 당기는 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맞아요? B가 A를 당기는 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두 화살표 모두 뭐다? 만유인력이지. 표현해보면 이래야 되니까 A 입장에서 쓰면 A가 누구를?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중력이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중력. 중력은 보통 뭐로 정의되지? 중력은 누구가? 지구가. 사실은 이건 지구 중력일 때만 지구가야. 알았죠? 화성에도 중력이 있지. 중력은 일반화하면 뭘 하면? 일반화하면 천체가 이러면 돼요. 천체가 되게 작은 누구에게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질량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도 있다. 물체가 지구를 당기기도 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일종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만유인력의 일종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요거 이제 좀 중요한데요. 단순히, 뭐가 작용했다고? 힘이 작용했다고 해서, 그건 왜 이렇게 힘이 작용했다고 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항상 변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힘 작용하면 물체가 모양이 변하든 운동 상태가 변하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잖아. 아니면 둘 다 일어나거나. 맞아요? 근데 이제 물체 변형 우리가 다 때리쳐 놔놓고 운동 상태만 놓고 봤을 때 힘이 작용했으면은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이 의미예요.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값이 0이 아니어야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문장을 조금 분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말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다 구했는 값을 앞으로 요런 말을 쓸 겁니다. 요거를 알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알짜 힘이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알짜 힘이 있다, 없다. 알짜 힘이 0이 아니란 얘기는 알짜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알짜 힘이 있어야만.
그냥 단순히 힘이 작용했다고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R자 힘이 0이 아니어야만 뭐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 말이지. 속도가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럼 R자 힘이 0이면 어떻게 되노? 속도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이 말이죠. 됐어? 예를 들어 줄게요. 잘 봐. 오늘은 수업 길게 갈 필요도 없어. 저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아씨 디비전하고 이지랄까. 예를 들어가지고 디비전할까 이마 해야 되겠다.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마 머리를 이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가 밀었어. 됐어? 그래서 움직였단 말이야. 알겠나? 이 경우에는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쓱 미는 힘이 이 자체가 뭐가 됐다? R자 힘이 된 거야.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양손으로 동시에 힘을 이렇게 빡 줄 수 있잖아. 그러면 힘은 니 그대로 얘기해. 내 힘 줬어 안 줬어? 줬어. 줬지. 분명히 줬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 그 말은 내가 이쪽에서 미는 힘이 10N이고 이쪽에서 미는 힘이 10N이면 분명히 작용한 힘은 각각 10N씩 있는데 이 물체에 전체 작용한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됐어? 0이죠. 그러면 얘 지금 머리에 작용한 R자 힘이 얼마야? R자 힘은 0인 거예요. 힘은 있어도 됐나? 그러면 그거는 이 물체의 힘이 아무것도 작용 안 한 거와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지금 정지 상태나 내가 이래 주나 어떻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미는 힘이 4N이고 이쪽에서 미는 힘이 2N이면 어야 될까? 이쪽 4, 이쪽 2니까 4 빼기 2 하면 어떻게? 마치 2N 준 걸로 되지.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은 얼마요? 그렇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조금 변형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왜 얼굴을 찌푸리고 지랄이야 이씨. 제일 가까운데 니라서 해서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자 봐봐. 첫 번째로 지구라고 합시다. 뭐라고? 지금 지구입니다. 수평면 위에 놓여진 물체라고 합시다. 됐어요? 됐나?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 이게 수평면이에요. 이 위에 내가 물체 한 놈을 이렇게 얹어놨어. 알았어? 그냥 얹어놨어. 됐나? 현재 운동 상태는요. 정지지. 그냥 가만 얹어놓으면 그냥 정지일 거 아니야. 맞아요? 됐어? 따라서 이 물체는 작용하는 힘이 없다. 운동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죠. 여기는 어디라고? 지구라며. 지구의 수평면이잖아. 지구에서는 항상 그렇죠. 물체에 뭐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네요. 이걸 생각해야 돼. 잘 봐. 여기에 분명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누가 존재했다. 중력이 존재했잖아. 그럼 잘 봐라. 우리가 이때까지 나눠왔던 명제가 흐트러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뭐가 있는데 한 개의 힘이 작용하는 걸 알았는데 얘가 놓여진 물체가 문제에서 이랬다고 합시다. 정지 상태를 뭐하고 있다? 유지 중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운동 상태 변했어 안 변했어? 지금 운동 상태가 안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추론해야 되지. 자, 잘 들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이거예요.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이 없으면 뭐라고? R자 힘이 없으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어떻게 한다? 유지한다. 됐나? R자 힘이 있으면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변한다. 됐나?
근데 이 명제는 역도 성립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가만 앉아있죠. 무게중심 자체는 변치 않고 있잖아. 정지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몸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전체 다 합친 건 얼마? 빵!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립한다는 것은 봐봐. 문제에서 뭐를 줬노? 이 물체의 운동상태를 줬지. 정지상태를 뭐 하고 있다고? 유지 중이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뭘 알고 있어? 지구에 있는 그 중력을 받고 있잖아. 맞아? 아하, 그렇다면 이 물체에는 내가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됐어?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겠다. 누구와는? 중력과는 크기는 어떻고? 같고요. 크기가 중력보다 더 크다면 뭐야? 붕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떻게? 그렇죠. 정반대로 작용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두 힘의 합력을 때렸더니 얼마가 되더라? 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오늘은 길게 안 갑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는 거는 속도하고 가속도를 서로 관계를 얘기한 거고 오늘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힘하고 뭐하고? 힘하고 가속도하고 속도하고를 이제 관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잘 봐. 첫 번째 정리 잘 봐라. 자, 물체가 존재하는 가운데 물체의 질량은 내가 m이라고 하고 됐습니까?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 말은 지금 변치 않는 값이고요. 당연히 0은 아닌 상황이라고 합시다. 됐어? 이때 이 물체에 가해진 무슨 힘이? 알짜 힘이 쉬운 것부터 하자. 알짜 힘이 얼마면 0이라는 것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0은 아니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게 성립했다면 뭐가 하나 더 성립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 뭐지? 물체가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변치 않고 뭐 되고 있다? 유지된다라는 거야. 맞아? 좀 있는 말로 해볼까? 속도가 일정하다. 0인지 0이 아닌지는 몰래. 그지? 어쨌든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쪽에는 힘을 줬는 거고 이쪽에는 속도로 얘기한 거야. 그럼 빠진 놈 누구? 속도하고 힘하고 나머지 하나 누구? 가속도죠. 뭐 들어가면 되나? 힘이 알짜 힘이 빵이면 속도가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 밑에 써보면 이래 되지. 속도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게 0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시간에 저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게 뭔데? 가속도 아니요. 따라서 얘는 뭐다? 뭐가 0이다? 가속도가 0이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 운동회 종료할 때 첫 번째 조건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를 말로 정리한 놈이 뉴턴이고요. 그게 1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이때 이 명제들은 뭐로 성립한다고요? 역도 성립합니다. 뭐로 성립한다고? 그 시험 문제는 이래나. 봐봐. 이거 주고 이거 맞추라고 안 하고 알았나? 이걸 주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문제 중에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딴 소리 하는 거야. 됐나? 됐어요? 그래서 그거 딱 봤더니 속도가 어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거기에다가 슬쩍 힘을 하나 끼워 넣은 거야. 철수가 물체를 밀었는데 뭐라고? 철수가 수평면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10N으로 밀고 있는데
물체의 속도가 유지되고 있더래요. 등속도 운동을 한대. 됐어? 그러면 아마 그 문제를 보면서 빡 생각해야 돼. 뭐? 아,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요? 내가 무슨 운동한다 그랬노, 지금? 철수가 밀고 가고 있는데, 이 물체는 현재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무슨 운동? 그럼 알짜임은 얼마고? 빵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얼마? 빵이야. 됐어? 알짜임은 빵이야. 밀어서 가긴 가는데, 알았어? 그럼 분명히 이 물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철수가 미는 힘과는 방향은 어떻고? 반대편이고, 지금 현 순간에 철수가 미는 힘의 크기가 동일한 힘이 작용하는데, 그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 마찰력이라. 다시. 물체가 분명히 지구 수평면 위에 있으면, 분명히 뭘 받고 있는데? 중력을 받고 있는데, 안 움직이잖아.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중력과는 크기는 어떻고, 같고, 방향은 반대쪽인 힘이 작용을 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접촉면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 항력이라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해도 돼. 알았어? 중력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끝났네. 하나만 더.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하죠. 알짜 힘이 0이 아닌 게 아니고 0이 아닌 뿔더러 요거까지도 합시다. 얘가 어떻다고? 일정하면서 0이 아니래. 됐나? 그렇다면 가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가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0이 아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지? 변해 안 변해? 가속도가 있잖아. 안 변하면 확 죽이 불러요. 변한다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봐봐. 하늘이 두 쪽 나도 가속도가 일단 뭐면? 가속도가 0이 아니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변해. 그런데 가속도 값 자체가 어떻다고? 일정하니까 속도는 일정한 비율로 변해. 이래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써야 되는 말은 뭐고?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변해. 이래 되겠죠? 맞아? 그럼 이래 된다.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몇 개로 나뉜다고? 두 개로 나뉘는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알짜 힘의 작용 방향, 알짜 힘 방향과 원래 있던 운동 방향, 원래의 운동 방향이 같다면, 됐나? 일치하면 요때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점점 빨라진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알짜 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지 않다가 아니고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붙였지 지금. 그 무슨 말이고? 정반대로 작용하면, 너는 이거까지만 하면 돼. 정반대로 작용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다? 감소해요. 됐나? 너는 아마 감소하는 것까지만 할 거야. 원래는 감소하다가 잘 들어. 이 말이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나를 앞에서 내 운동 방향을 반대로 밀어. 계속 힘을 줘. 알았어? 그러면 내 앞에서 계속 똑같은 힘으로 민다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 느려져가지고 어떻게? 서겠지? 그 다음부터는 일로 가겠지? 방향 변화가 일어나요. 반대로 작용하면. 그 다음에는 같은 방향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속도라고 하면 안 돼. 속도는 애초에 이쪽을 잡았기 때문에. 됐어?
됐습니까? 참고로 하나만 더. R자 힘 방향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이 기호를 알아보면 참 좋겠는데 뭘까요? 수직을 이루면 됐어? 그럼 이 말이지.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일로 쭉 당겼다 이 말이지. 일에 힘을 줬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뭐 해야 될까? 속도는 안 변하고요. 속력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합니다. 뭐만 변한다고?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됐어? 따라서 잘 봐. 요게 무슨 운동이고 지금? 그렇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 변해 안 변해? 제발 변해. 알았어?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성립합니다. 뭐가 성립한다고? 성립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말로 하나만 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잘 들어. 이제서야 겨우 다음 시간에 됐어? 우리가 책을 볼 권리가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됐나?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진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내가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무시하는 건 맞아. 뭐냐면 왜 무시하는 거냐면 무시가 딴 의미가 아니고 이거예요. 현재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역학적 시스템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학원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자라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심지어는 같은 학교 쌤일 수도 있잖아. 같은 학교에 물리쌤 보고 이 새끼 이거 어디 이거 필요 없는 걸 지랄 가르치고 지랄이야 뭐 이럴 수 있어. 알았어? 근데 내 수업이잖아. 맞아?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진짜 최소한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역학적 시스템 하는 동안에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잘 봐. 다음 시간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이거예요. 지금 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힘으로 인한 등가속도냐 하면 중력이에요. 뭐라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방향도 어때? 전부 동일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됐어? 단 그게 일정하려면 지표 근처에서 작용하는 거라는 조건이 있어요. 됐니? 그럼 끝났어. 잘 들어요? 뭐 안 깨지는 거 없나? 자, 물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운동해 안 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이걸 힘으로 표현해봐. 왜 운동 안 해? 운동 상태 변해 안 변해 지금? 안 변해. 그럼 무슨 말이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물체에는 분명히 뭐는 작용하고 있다? 중력은 작용하고 있다. 근데 왜 운동을 안 할까?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내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과 크기는 어떻고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탁 놓으면 드디어 뭘 시작한다? 놓으면 어떻게 되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맞아요? 이 위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맞아? 그러면 얘를 탁 놓고 초슬로우 모션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이제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얘는 뭐하노? 운동하잖아. 운동 방향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중력의 작용 방향은요? 이쪽이죠. 중력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지표 근처에서 안 변한다며. 이제 R자는 뭐밖에 없어? 공기에 저항력 없다고 치고 뭐밖에 없어? R자임이 중력이고 그놈이 일정하지. 맞아? 주변에서 아무런 다른 힘을 주지 않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 낙하 운동은 전부 무슨 운동이다? 오케이. 특히 자유낙하 운동. 무슨 운동?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책에 보면은 안병헌 쌤 보면 이거 했을 거예요. 요거를 나이스하게 수평으로 팍 던지는 거 있지. 요거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봐봐.
수평으로 빵 던지면 그냥 떨어뜨린 거하고 얘들 동시에 빵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래 돼. 즉 낙하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동일하게 떨어져. 즉 밑으로 작용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 수평으로 팡 쏜 놈은 쏘고 나서 직후에 이제 운동 상태잖아. 맞아? 그 이후에 잘 들어.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해야 안 해. 출발하고 나서는. 작용한다는 얘기는 장풍을 쐈다는 얘기야. 알아서. 뭔가를 던진다라는 것은 딱 여기서 여기 붙어 있는 데까지만 힘이 작용한 거고 떨어진 그 순간부터는 힘이 작용 안 한 거야. 이쪽 방향으로. 알아서. 됐어요? 그럼 얘가 운동하는 상태 그대로 쭉 가지. 그런 동안 누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런 거예요. 가다가 중력 작용한 만큼 떨어지고. 그럼 연결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라. 수평으로 던졌잖아.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뭐가 생기고 실제 궤적은 이거야. 근데 수평 방향으로 궤적이 있고 수직 방향으로 궤적이 있지.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빠르기가 안 변해. 왜? 그쵸. 수평으로 쏜 놈은요. 떠난 직후부터 이쪽 축으로는 힘이 없어. 근데 뭐는? 수직 방향으로, 이게 수직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잖아. 그래서 중력에서 얘가 수평 방향으로 운동 방향만 바뀌고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빠르기를 변화시킬 요인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래 되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 쏘가지고 포물선 그리듯이 떨어지는 놈은 이쪽 방향으로의 시간 순서는 어떻게 된다? 속도는 일정해요. 등속 운동을 하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등가속도 운동인 거라. 됐어?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좀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뭐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등가속도 운동을 중력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아, 오늘 시체 많네. 가면 갈수록 하면 시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는 외치고.